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랩비와 관련된 국제 공인 자격증 시험인 CLAD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댓글로 그냥 이렇게 어떤 본인의 개인 역량 차원에서 랩뷰 프로그램을 이렇게 습득하는 것보다는 뭔가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CLAD 시험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고, 이와 관련돼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댓글을 남기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CLAD 시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틀 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5개월 하고 한 10일 정도 지나서 구독자가 이제 300명을 넘기게 됐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제 그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힘을 내서 부족하지만 계속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CLA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 없는 분들 중에도 되게 코딩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량적으로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속한 어떤 회사나 어떤 팀이 소프트웨어 역량이 있는지 뛰어난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자격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랩뷰 관련된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개 중에 가장 기초가 된 게 이제 CLAD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 레벨이 있는데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전에 그 이전 단계의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지만 다음 단계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랩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증이 CLAD이고 그 다음 단계의 레벨이 CLD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CLD를 보려면 작년까지만 해도 CLAD 자격증을 딴 사람에 한해서 CLD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룰이 바뀌어서 CLAD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CLD 시험을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뭐냐면 CLAD 같은 경우는 실제 실습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지선다에 40문항을 풀어서 그 중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제 패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다지선다의 객관식 문제가 이 사람의 코딩 스킬을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CLAD 자격증 시험이 자격증이 없더라도 CLD 시험을 또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제 공인 자격증 시험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그 각 자격증에 대한 어떤 문제 문항이라든가 시험 보는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우선적으로 NI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NI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www.ni.com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일단 CLAD, 오늘의 관심사인 CLAD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AD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게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NI 홈페이지를 잘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CLAD 기출문제도 한 2가지 유형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출문제 유형이 좀 오래된 거죠. 그래서 한 2011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여서 오래된 거긴 하지만 솔직히 CLAD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 문제 출제 은행에서 계속 이렇게
좀 바뀌어가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걸 좀 풀어보신다고 하면 CLAD 시험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감을 익히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NICLAD를 한번 가보시면은, 자,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랩뷰 자격증에 보면은 CLAD가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Certified Review Associate Developer라고 하고요. 초급 랩뷰 인증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랩뷰의 핵심 기능 및 성능에 대한 광범위하고 완벽한 이해도를 증명하겠다. 그 다음에 코드를 읽고 해독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고, 이 자격증을 가지게 되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격증을 획득하고 나서 이 자격증이 영구적으로 유효하냐? 그건 아닙니다. 2년간만 유효하고요. 2년 이후에 계속 유효하게 하고 싶으면은 2년마다 한 번씩 인증을 갱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 채널 그 이미지를 그 CLAD 인증 로고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랩뷰 인증 자격증의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라고 하고, 자, 광범위한 실용적인 지식, 코딩, 문서화에 대한 우수 사례 기본적인 지식 이해 및 기존 코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 그러니까 즉 CLAD 같은 경우는 코딩 스킬보다는 그냥 이제 그 어떤 뭐 코드 리뷰를 한다거나 뭐 코드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장 실력 정도는 6개월 이상의 랩뷰 개발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랩뷰 개발 경험이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단기간에 좀 기출 문제를 열심히 보고 하신다고 하면 뭐 한 달 이내에도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 국내에서 본다고 하시면, 이제 서울에서 본다고 하시면 이제 삼성역 쪽에 보면은 이제 한국 NI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외부 교육 센터가 있는데 그 교육센터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총 40문제고 다지선다고 올 객관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온라인상에서 컴퓨터 문제를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문항을 1시간 동안에 이제 푸셔서 그 중에 7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문항에 70점이기 때문에 28개 이상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12개, 맥시멈 12개까지 틀리시면은 시험에 패스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서밋을 딱 하게 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 페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좋다고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CLAD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CLD입니다. 그래서 CLD 같은 경우는 이제 Certified Review Developer라고 하는 거고요. 중급 랩뷰를 인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개발만으로 이제 기능적인 우수하게 문서화된 랩뷰 코드를 제작하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CLD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미니 프로젝트를 실제 코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4시간이 주어지겠고요. 시험 장소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교육센터에서 방문해서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랩뷰 버전은 이제 뭐 아마 그 시험 보는 당해 연도에 나온 최신 버전이거나 아니면 바로 이전 연도에 나온 랩뷰 버전을 쓰시게 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랩뷰 한글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판을 쓰시는 분들이 쉽게 코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그냥 프론트 패널에 그냥 UI만 딱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PDF 파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문제에서 이 UI에 관해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세요 하고 이제 자세하게 상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뭔가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 정보를 읽어와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그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UI상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뭔가 워킹을 하고 나서 동작이 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마지막 값을 또 컨피그레이션 그 파일에다가 업데이트 해주고, 뭐 이런 간단한 기능들은
무조건 디폴트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관리하는 코딩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사용해서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를 평가하기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자인 패턴 정보가 있는데,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사용하시게 되면 디자인 패턴의 그 점수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서화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LD 같은 경우는 상수 같은 걸 사용하실 때, 아니면 와이어 같은 거에 라벨링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서브 VI, 모듈화를 통해서 서브 VI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서브 VI에 대해서 설명 같은 경우도 꼼꼼히 챙겨서 다 작성을 해주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CLD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동작하는 것을 구현을 해서 제출하시는 것을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LD도 보면은 점수 평가를 이제 100점 만점 기준에 70점 이상을 맞으시면 되고요. 점수 평가는 이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본사에서 감독관이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람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수를 좀 잘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수를 좀 짜게 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점수 측면에서는 약간 복골복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CLD 다음 단계로 가장 높은 단계가 이제 CLA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LA는 Certified Review Architect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최고 레벨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1인 1 프로젝트 개념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하는 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할 때 전체 프로그램의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증명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CLA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잘 디파인해서 어떤 모듈화를 해서 어떤 그 인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담해서 코딩할 수 있는 어떤 그 코딩 그 구조를 설계하고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4시간 정도 코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또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스탠드라는 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스탠드라고 하는 거는 아직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건 어떤 다양한 이종 언어로 구현되어 있는 다양한 테스트 어떤 그 모듈들을 하나의 테스트 스탠드라고 하는 통합 그 어떤 패키지에 묶어서 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는데, 이 테스트 스탠드라고 하는 환경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이 제공이 돼서 개발 실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증명할 수 있는 게 되겠고요. 얘도 보면은 그 레벨이 2단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여기 보이지 않네요. 자, 여기 보면은 Certified Test Stand Developer라는 게 있고, Architect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기본 레벨이고, 이거는 그 가장 최상위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ertified Lab Windows CVI Developer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요. 다양한 이제 이렇게 또 기타 자격증도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 CLAD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인증 자격 프로그램이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CLAD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NI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국제 인증 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NI 국제 인증 자격증 갱신 정책 및 절차라는 이제 그 웹페이지가 있고요. 여기를 가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비슷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CLAD, CLD, CLA, 그 다음에 CTD, 이게 이제 테스트 스탠드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테스트 스탠드 아키텍트가 되겠고, 아까 랩 윈도우즈 CVI, 이것도 CCVID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갱신할 때는
이렇게 실제 뭐 이렇게 4시간씩 뭐 이렇게 하지 않고 1시간씩 그냥 객관식 문제로 푸는 것 같습니다. 사지선다형으로.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CLAD 관련된 정보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 자료를 누르시면은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로그인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NI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링크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CLAD 관련된 정보를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자,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랩뷰 2017을 사용한 CLAD 시험 준비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기출문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같이 풀어보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범위와 기본 내용, 그 다음 준비 리소스, 자, 시험 형식을 한번 봐볼까요? 자, 시험 형식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객관식 42개 문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각 질문에 대해서는 자, 4개의 항목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고, 자, 2개 이상이 올바른 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뭐 이렇게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시험 감독관한테 이렇게 뭐 문제가 애매한 경우에 이렇게 문의를 하실 수가 있지만 아마 감독관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42개 문제지만 실제로는 그 중에 40개 기준으로 해서 자, 28개 이상을 이제 맞추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70점 이상이 되면은 패스를 하시게 되고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70점 이상 40개 문항 기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 응시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자, 주요 토픽.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시험 문제 출제 유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게 한 1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다음 랩뷰 프로그래밍 환경에 대한 게 한 2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50%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우수 사례에 대해서 1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좀 확실히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된 것도 거의 뭐 한두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드웨어 연결, 그러니까 DAQ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로그래밍 환경.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설정 및 환경,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도 나온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고, 결국 이제 랩뷰 프로그래밍 환경, 에라 클러스터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뭐 도움말, 그 다음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스킬 중에 이제 스킬이 한 50%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루프 관련된 게 나오죠. 그러니까 포루프, 화일루프 관련되는 것들, 그 다음에 타이밍 관련된 것들, 그 다음 뭐 터미널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시프트 레지스터 관련된 거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초기화되지 않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뭐 결과값이 어떻게 뭐 올바른 게 뭔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랩뷰 프로그래밍 기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건 이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CLAD 시험을 보시기 전에는 반드시 배열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각의 함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게 영문 버전이어 가지고 다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배열 함수 카테고리에서 제공하는 거 뭐 배열 크기라든가 인덱스라든가 배열 부분 대치라든가 뭐 배열의 삽입, 배열에서 삭제, 배열 초기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서 이제 실제로 그 실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랩뷰 프로그램에서 랩뷰 CLAD 시험에서는 그래도 고맙게 어떤 그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여주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함수에 대한 라벨을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고 그 표시된 이름 정보를 가지고 얘가 뭐 배열 인덱스 함수구나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데, 간혹 이 라벨 정보가 없이 또
그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함수의 아이콘 모양을 보고도 이게 무슨 함수구나를 아셔서 이제 이게 코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제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좀 이렇게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CLAD 시험을 보실 때 랩뷰 프로그래밍의 스킬이 한 기초적인 이제 그 문법적인 내용이 50%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배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웨이브폼 그래프, 이거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죠. 그 다음에 웨이브폼 차트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웨이브폼 그래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파일 I/O 관련된 것도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우수 사례가 이제 15%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VI 관련된 거, 클러스터, 타입 정의, 이거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제 공인 자격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이제 CLAD 같은 경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CLAD에서 나오는 문제의 출제 유형은 하드웨어 관련된 게 10%가 나오고, 프로그래밍 환경 관련된 게 25%,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해서 50%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수 사례에 대해서 15%가 나오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로그래밍 기초 내용 중에서 이 배열 함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을 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CLAD 시험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내서 CLAD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